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먼저 코비드-19 팬데믹 오늘 현황입니다. 글로벌 확진 누계 1907만 881명. 글로벌 사망 누계 71만 4553명. 영국 확진 누계 30만 9796명. 영국 사망 누계 4만 6498명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 표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에 집계된 통계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나토 국가들의 중공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형국의 중공은 나름대로 경제적 보복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에서 열릴 G7 회의에서 아마도 구체적 방법이 나오리라고 예측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자체가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중공의 발표가 거짓임으로 판명난 것은 세계적으로 록다운이 시작되던 3월 초였습니다. 홍콩에 살면서 우한 실험실과 관련 있던 우엔펑 박사가 관련 서류와 증거들을 가지고 만류하는 남편마저 버리고 미국에 망명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체에 전염될 수 있도록 인간 DNA를 바이러스에 주입하여 개발한 곳은 중공인민군 화학무기 개발부서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때까지 확신이 없이 우한 실험실 주위를 맴돌던 미국 정보기관들은 신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숨어서 스파이를 하던 관련 인민군들을 체포하였고, 이와 관련된 미국인 교수들도 검거하는가 하면 근거지가 되고 있던 중공 총영사관까지 폐퇴시키는 과감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미국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국에선 중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비교적 낮은 형태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연일 북한의 핵 문제가 유엔 제재와 인권 문제로 연결되어서 언론들의 한 페이지를 메꾸고 있습니다. 중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다음 사진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이 이 자체를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이 40만 7천 명입니다. 2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이 42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5만 4,260명이었고 지루한 월남전에서 5만 8,220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불과 6개월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는 16만 2,805명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죽을지 예상을 불허합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 누계는 503만 2,561명이고 이 중 257만 7,349명만이 회복되어 정상으로 복귀하였을 뿐입니다. 아직도 250만 명이 잃고 있으며 현재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원천지를 알게 된 이상, 어떻게 미국 시민들이 중공의 거짓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미국의 소리방송 BOA는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이외의 화학무기 생산과 보유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폴라고스키 국무부 차관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의 외교분과위원 코리아 가드너 의원도 대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주재 신임 미국 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덤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을 멈출 대책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서구라파 국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고 중국의 아양을 떨 시점이 아닌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엔 군축고위 대표가 주장한 북한 관련 내용을 박지현 팀장이 간추리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 군축고위 대표가 밝혔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 대표는 북한은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6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을 맞아 가진 독일 수피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기존 핵 보유국과 신흥 핵 보유국인 북한을 구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핵 보유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예속되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이어 미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유엔은 양측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중단된 것도 우려 사안이라며 신뢰와 투명성을 만드는 장치가 핵 위험 감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미가입국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핵 군축과 무기 통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며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영내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압박만 아니라 신뢰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핵 군축이 개발보다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한 더 나은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또 고의든 우발적이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계산 착오에 의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히로시마 원폭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의 목표인 핵무기 없는 세상이 더욱 멀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냉전과 그에 따른 파장의 결과 구축된 군비 통제와 투명성, 신뢰 구축의 망이 느슨해지고 있으며 세계는 분열과 불신, 대화의 부재로 인해 거리낌 없는 전략적 핵 경쟁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핵 보유국들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위험한 새 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이런 추세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계산 착오로 인한 핵무기 사용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노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지금은 대화와 신뢰 구축 조치, 핵 감축과 최대한의 제한을 위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히로시마 원폭 75주년 성명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평화적 핵 이용 보장을 위한 IAEA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 물질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다른 범죄자들의 악의적 관심을 끌게 된다면서 IAEA는 핵과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함으로써 핵 테러 위험으로부터 100일 흔한계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